안녕하세요. 내가 아는 것만 알려줄게. 내알 유튜브 손금 강의 가명 서예린님이 보내주신 손금 해석을 할 건데 우리가 아직 15강밖에 배우지 않은 상황이어서 운명선과 결혼선 약간 일부 즉 두뇌선과 감정선을 잘 건드리지 않은 해석만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이 서예린님이 보내주신 손금 오른손잡이여서 후천적 현재 진행형 내가 운명을 개척하는 손금은 이쪽을 위주로 보되 선천적인 타고난 손금도 곁들면서 설명할게요. 자, 운명선부터 따라가 봅니다. 이분의 운명선은 찾아보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일단 이분의 손금은 잔금이 많아요. 섬세한 손금이 많아요. 그러니까 금이 많다라는 건 여성형이다. 좋게 말하면 섬세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그래서 실수가 없죠. 다만 나쁘게 말하면 과민적이다. 신경성 모든 신경성으로 발전할 수 있다. 신경질적 기질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운명선을 한번 쭉 따라가기로 했으니까 가봅시다. 이분은 생명선의 지선에서 지금 후천적으로 올라오는 운명선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운명선이 이렇게 생명선의 중간에서 나와서 쭉 목성을 가든 토성으로 쭉 올라갔다면 자수성가형이죠. 자기의 목적을 스스로 부모 도움 없이 부모 덕 없이 내 스스로 노력하에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려고 했으나 갑자기 30세에 멈췄어요. 자, 선천 쪽도 볼게요. 선천 쪽은 가운데서 생기진 않았으나 달의 언덕부터 시작한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여기 부분은 없어요. 지금 이 부분 선천성으로 없어요. 즉 운명선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몇 세 정도로 볼까요? 여기가 몇 세? 30세. 따라서 한 15세 무렵부터 즉 어렸을 때는 초년우는 없어. 초년의 복이 없어. 부모가 뭐 있었든 없었든 부모 하에 뭐 초년에 그렇게 유복하게 자라지는 못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15세 무렵에 똑같아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너는 15세 무렵부터 뭐 본인의 스스로 자아감이 생겨서 그때부터 네 운명을 가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가 똑같이 선천적 후천적이에요. 따라서 지나간 과거 뭐 어린 시절 좀 힘들었던 점이 있으면 그냥 지나간 과거잖아요. 그거 말고 내가 앞으로 이끌어야 될 그 미래를 향해 생각하셔요. 아쉬워하면 안 돼요. 지나간 과거는 15세부터 자기가 쭉 뭔가 영향을 미쳐서 갈라 그랬는데 사실 제가 진하게 그랬지만 다 희미한 선이긴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래도 약간 자리 이동을 하면서 올라가긴 했는데 얘는 여기서 끊기고 그 다음에 없어. 그럼 어떻게 찾아야 돼요? 운명선은 결국은 토성으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토성부터 내려오는 손금을 보는 것도 괜찮아요. 토성부터 내려오는 손금을 따라가 봤더니 특이해. 즉 30세에서 갑자기 어디로 가요? 여기서부터 출발 다시 하고 있네? 그럼 뭐지? 여기가 무슨 언덕이에요? 제2화성의 언덕이에요. 제2화성의 언덕의 뜻 생각해 보세요. 인내, 절제, 자제력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30세를 전후로 해서 본인의 운명을 자제와 인내와 인고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생겼든 상황이 그랬든 인내와 끈기와 자제와 절제로부터 운명이 쭉 몇 세를 계속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30과 40, 50까지 그 화성의 언덕, 제2화성의 언덕의 성향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삶이 인내와 절제와 자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게 맞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선천적으로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나는 자제하겠어, 인내하겠어, 끈기 있게 살겠어 라고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제2화성으로서 운명선이 쭉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쁘게 생각하지는 절대 마세요. 그러다가 운명선이 쭉 가다가 말년이 지금 뭐가 생겼다? 운명선 거의 끄트머리쯤에 장애선이 3, 4개가 있다면 가로 손금이 장애선인데 이 장애선이 있다면 말년이 어떻다? 네, 힘든 거예요. 그동안 벌어놓은 돈도 자녀에게 다 물러주고 자녀 눈치를 봐야 되고 또 독거노인이 되거나 홀로 생활할 수도 있어서
마지막에 고독사까지 나쁘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손금이 바로 말년의 가로장애선 여러 개 있을 때. 근데 그거는 선천적으로도 역시 타고났게 말년 운이 별로 좋진 않아요. 따라서 본인은 요 말년 대비 착실하게 하셔야 돼요. 노후 대비 철저히 연금이든 노후 쪽을 위해서 재산 탄탄히 모아두고 있어야 되고, 부탁이건데 자녀들한테 자기의 돈을 미리 퍼주지 마세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내 재산, 내 몫의 재산 꼭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식 눈치 덜 보겠죠. 네, 그렇게 해서 본인의 운명선이 그렇게 이어가고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여기 결혼선을 배웠기 때문에 결혼선 한번 찾아볼게요. 결혼선 여기 있네요. 이제 손금을 보내주신 분이 사진을 3장 정도 찍거든요. 오른손도 3장 찍고 그러는데, 지금 일단 제가 직접 만져봤다면 요 선이 결혼선이거든요. 결혼선이 상향하면서 가지가 위로 2개가 딱 났다면 예쁘게, 그렇다면 그냥 자녀가 2명이라고 해석하는 선이긴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진 않고 갈래가 있어요. 즉 결혼선이 뭐가 생겼다? 이렇게 양갈래가 있다가 나중에도 또 양갈래가 있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일까? 원래 결혼선에 가지가 있으면 무슨 뜻? 별거라고 그랬어요. 별거는 정말 이혼 직전에 각 살림을 하는 거, 그런 것도 별거지만, 크게 말하면 주말 부부, 파견 근무하는 상황, 그래서 각방 생활하는 거, 조금 더 세세하게 말하면 섹스리스 부부여서 진짜 각방을 쓰는 그런 것도 별것까지 칠 수 있거든요. 아니면 마음이 흔들렸다든가 결혼 생활에 재미가 없어졌을 때도 별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크게 말하면. 그러면 이 별거가 한 번 왔는데 나중에 또 오는 거야. 말년에 더 한 번 또 오는 거지. 그게 이거랑 연관돼서 문제가 생긴다면 본인은 굉장히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이분이 말년을 계속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가 감정선 갈게요. 감정선 아직 우리 안 배웠지만 잘 들어보세요. 감정선 끄트머리면 거의 말년이죠. 그쵸?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 그럼 말년에 뭐가 있냐면 하향하는 가지선이 밑으로 몇 개가 있어요. 지금 많이 그리긴 했으나 한 3, 4개 정도 보였어요. 요렇게 하향하는, 특히 요 가운데 손가락 아래쪽에서 하향하는 감정선의 지선은 어떤 뜻이냐면 우울을 말해요. 별거와 더불어서 본다면 우울증이 나온 거죠. 다만 섹스리스 부부여서 동거나 하숙생, 남편은 마치 하숙하는 학생, 나그네 같은 느낌이 드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운데 손가락이 의미하는 감정선은 연애 스타일로 보면 리더십이 있어서 이건데, 근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 리더십이 밑으로 처진 거는 없어서가 되는 거예요. 즉 본인의 인생의 주인공은 본인인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야. 누구한테 의지하고 싶어. 그런데 그 의지할 대상도 없어. 그러니까 주인공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울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오는 거고요. 따라서 말년에 우울감이 온다면 반드시 병원에 처방을 받길 바라면서 말년 대비 착실히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안 배운 것 또 하나 볼게요. 생명선 이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선천적으로도 너무 나빠요. 생명선이 이렇게 깔끔하게 한 줄 이렇게 굴곡지는 것도 깔끔해야 예쁜데, 이분은 생명선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끊기고 막 이랬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허약체질, 만성병을 달고 다닌다, 이제 보통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후천적으로도 역시 생명선이 뭐야? 쭉 가다가 중간에 끊기고 또 끊기고 가지도 찢고 힘이 하게 이렇게 생명선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 부분 자세히 보세요. 서일이님은 제가 볼 땐 여기 동그라미가 길쭉하게 하나가 있어 보였거든요. 사진상 확대해서 봤더니 본인이 정말 요게 동그라미 선문양처럼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었다면 이거는 병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생명선 가운데에 있을 때 선문양은 다른 데 있는 건 또 다른 의미지만 요게 특히 가운데 있다면 폐암, 위암, 유방암, 호흡기 개통과 소화기 위장장애까지, 그러니까 모든 병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선의 시작점으로부터 시작하면 요때쯤 운명선하고 조금 틀려요. 생명선의 시작점부터 날아온 여기가 아마 대충 한 35세일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모든 만성병을 다 갖고 있는 거야.
뭘 들어야 돼? 실비보험이 있다면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분한테 권유하고 싶은 거 3가지. 건강상의 문제에서 술, 담배 금지. 또 과식하지 마세요. 또 하나는 아침밥 꼭 먹기. 이걸 권유하고 싶은 게 생명선 가운데 나온 선문양의 특징이에요. 건강상의 특징. 자, 그럼 이 사람한테 예뻐해 줄 만한 선이 하나 있어요. 사랑스러운 손금. 그건 선천적으로도 있어요. 여기 생명선이 그지같이게 나왔죠. 엄청 복잡해요. 미안해요. 그지같단 말 해서. 예쁘지 않았는데 거기에 옆에 보조 생명선이 하나 붙어 있어요.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했지만 어렸을 때 얘가 받쳐준 거야. 건강하도록. 참 이쁜 선이었죠. 후천적으로도 건강선이 이렇게 생명선을 보조해주고 있는데 끝까지 보조하지 못하고 어디서 멈췄어요? 여기 동그라미가 나온 그 지점부터 부생명선이 지금 안 보이거든요. 네. 손금은 성형해도 바뀌진 않지만 마음가짐이라도 플라시보 효과라고 생각하시고 자꾸 부생명선아 길어져라 길어져라 야구 얘기하셔야죠. 왜? 옛날부터 나를 도와줬던 생명선을 보조해줬던 부생명선이 나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선 많이 예뻐해 주시고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 생명선이 흐렸기 때문에 허약 체질이라서 그런 거니까 부생명선한테 조금 기운을 복받아 준다면 손금도 변하고 마음 자세가 긍정적으로 바뀐다면 또 바뀌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서예리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여기 자세히 보세요. 별거선이거나 혹은 자녀 2명 이런 거에 개념 2가지가 있다라는 거 한번 본인이 살펴보시고요. 여기에 다시 한번 선문양이 제대로 있었는지 본인 한번 꼭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랄게요. 이상으로 우리가 배운 부분에 한해서 혹은 약간의 예습을 곁들여서 서예리님의 손금 해석 마치겠습니다.